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10월의 첫 거래일 시작이 좋았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함께 1.2%가량 상승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잠시 눈치를 보다가 점차 우상향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어줬는데요. 외국인은 1,700억 원 가까이, 기관은 3,800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회복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선물 시장이 상승했고 이에 우리 증시도 힘을 받았는데요. 조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서 퇴원해서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다는 속보도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좋았던 4분 기장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대를 걸어봐도 될지 저희와 함께 이슈와 전략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퇴원과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로 큰 폭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곧 퇴원한다고 직접 밝혔는데요. 이번 나흘만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혼란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된 건데요. 또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놓고 협상을 이어간 것도 증시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제유가도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 임박 소식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데요. WTI는 39.22달러에 브렌트유는 41.2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또 노르웨이 석유 노조의 파업도 유가에 강한 상승 압력을 가했고 열대성 폭풍 델타도 멕시코만의 해상 유전 폐쇄를 위협하면서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추가 경제 대책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양측이 다양한 수치의 정당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내일 전화 협의를 위한 자료를 오늘 교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6일 마지막 협의를 앞두고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정부가 틱톡과 위챗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한 조치가 무역규칙 위반이라는 입장을 제기했습니다. WTO 비공개 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은 미국의 제재가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 원칙과 목적에 위배되고 이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 측의 즉각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46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28,14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1.8%가량 올려 세웠습니다. 3,400선 넘어서면서 3,40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2.32% 상승하면서 전거래일의 낙폭 모두 회복해냈습니다. 11,33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오늘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곧 퇴원할 거다라고 밝히면서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간밤 마감 상황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걱정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 소식에 이 시장이 상당히 좀 긴장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대선 가도에 다시 한번 좀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 나오면서 미국 증시 상당히 좀 요동쳤었는데요. 다행히 전일 국내 증시 선방이 좋았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전일 밤 미국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 이런 부분들 이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증시 이 3대 지수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68% 상승한 28,148.64에 이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1.8% 상승한 3,408.60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32%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급등한 11,332.49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그리고 부양책 협상, 그리고 대선 전망 등을 주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다행히 이 코로나19 확진 반 이후 월터리드 군 병원에 입원했던 트럼프 대통령 이 저녁에 퇴원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진은 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퇴원 조건은 모두 충족할 정도로 대통령의 상태가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퇴원 방침을 밝히면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증 환자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덱사메타손을 처방받은 점 등으로 이 건강에 대한 우려감들 나오면서 이 시장 상당한 불안감들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한번 요동쳤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퇴원 소식으로 불안이 상당폭 경감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미국의 신규 부양책이 조만간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도 투자 심리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트윗을 통해서 미국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면서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 이 민주당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이 스티븐 재무장관도 이날도 전화 통화 등으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합의가 도출된 상황은 아니지만 양측은 다음 날에도 협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신규 부양책이 타결이 된다라면 최근에 전일 같은 경우 시장에 오르긴 했지만 이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는 주식과 같은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강세가 한층 뚜렷해진 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우려했던 부분하고는 좀 다른 그런 스탠스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이든 후보의 강세가 뚜렷해진다라면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격차가 좀 적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대선 불복 사태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있었는데 이런 가능성 상당히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선 결과가 박빙일게 된다라면 우편 투표 개표 문제 등으로 선거 이후에도 이 최종 승자가 확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금융시장 가장 우려하는 게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보다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좀 압도적으로 뭐 강세가 좀 뚜렷해진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가장 우려하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뭐 어떤 후보든지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온다, 좀 압도적인 부분이 나온다라면은 좀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월가에서는 최근까지는 통상 트럼프의 재선이 금융시장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를 해왔지만 이 최근에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도 강력한 부양책 그리고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나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하는 데 대한 우려는 투자 심리를 저해하는 요인인데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한 뉴욕시의 일부 지역 학교를 다시 한번 봉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쿠오모 주지사 같은 경우는 이들 지역의 비필수 업종의 영업 중단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프랑스는 파리와 같은 지역에 대해 2주간 이 술집의 영업을 중단하는 조처를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제 지표 양호한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이 공급관리협회 이 ISM 지수는 9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지난달 56.9에서 57.8로 올랐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9월 PMI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57보다도 양호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보 제공업체인 IHS 마켓이 발표한 9월 미국 서비스업 PMI 최종치는 전일 확정치 55에서 54.6으로 낮아졌지만 앞서 발표된 예비치와 같은 상황이었고요. 컨퍼런스 보드는 9월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가 54.8을 기록해서 5달 연속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사실은 뉴욕 증시에서 지금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확산 속도는 상당히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미중 간의 갈등도 상당히 오래된 이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이슈 중에서는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이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뉴욕 증시에서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든지 바이든이 당선되었을 때에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의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선 불확실성도 다소 줄어드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전 거래일보다 1.19% 오른 27.96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모두 상승을 했지만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인 30에 가까운 27.96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그리고 섹터별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전체적으로는 산업재 그리고 헬스케어,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사용한 약품을 제공한 레네제론이 7.13% 상승을 했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2.3% 상승을 했습니다. 이 도쿠사인이 모건 스탠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업황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3.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는 의약품 및 백신 개발을 위해 글락스미스 라인의 AI 연구소와 협력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가 4.44% 급등했고요. 글락스미스 클라인이 1.21% 상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의회와 행정부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확대가 되자 클리블랜드 클리프가 5.83%, US 스틸이 2.35% 상승하면서 철강업종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마찬가지로 산업재인 기계업종,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캐터필라가 2.37%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레네제론이나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이 헬스케어 종목들 상승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나이티드 헬스와 같은 다른 여타 헬스 종목들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가장 많이 상승한 ETF도 바이오 섹터 ETF입니다. ETF가 4.3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퍼스트 솔라와 선파워와 같은 태양광 업종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퍼스트 솔라가 6.34%, 선파워가 14.7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5G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퀄컴이 4.37%, 커버가 3.62%, 그리고 브로드컴이 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애플과 같은 경우는 코엔이 디지털 결제 사업이 올해 10억 달러, 2022년까지 본다라면 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애플카드의 사용량과 보급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3.08% 상승을 했습니다. IBM과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태국 중앙은행과 함께 출시했다고 발표를 하자 1.1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007 시리즈 개봉이 연기되자 세계 2위 영화관 체인업체인 영국의 시네월드가 36.15% 급락을 했는데요. 8일부터 영화관 운영을 중단한다라고 발표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하락을 했고, 이 여파로 AMC 엔터도 11.18%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화 관련한 이 종목들은 크게 하락을 했지만 대체적인 대부분 이 종목들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오 섹터 가장 크게 상승을 했고요. 원유, 에너지 관련한 이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관련된 ETF들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시장에 정말 큰 이벤트죠. 이제 미국의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면서 바이든 후보의 이 법인세 인상 정책이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도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커서 이 순이익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이 주도주가 바뀔 거다, 이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 글로벌 이 기술주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조금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시장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미국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다 긍정적이다, 이런 코멘트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IT 섹터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금년에 IT와 헬스케어 이외에 다른 섹터들, 다른 종목들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부분들, 섹터 로테이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어를 외치면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당히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부분들,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 작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증권가를 비롯한 뉴욕 증시 상당히 긴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을 높여가면서 이 긍정적인 코멘트들 계속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들, 우려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월가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바이든 후보의 법인세 정책 여파를 분석을 하면서 우려감 있는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 알파벳, 아마존과 같은 뉴욕 증시 간판격인 이 IT 기업 수익이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경우도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보고서를 인용해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공약에 따라서 세금 정책으로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대 기업 수익이 9.2%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통신 서비스 분야 기업들 수익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2% IT 분야 기업들 수익은 마이너스 10에서 11%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도 딸려 나온 상황입니다. 대형주 위주 S&P 500 지수는 가장 대표적인 3대 지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상당히 좀 우려감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번 보고서에서 바이든 후보의 법인세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기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것, 그리고 새롭게 기업 최저한 세제도, 그러니까 미니멈 텍스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의 해외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법인세 좀 올리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특히 IT 분야 부담을 키우는 부분은 기업의 해외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인데요. S&P 500에 포함된 기업들의 전체 매출 중에 미국 내 매출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이 60.3%입니다. 이 수출보다는 내수 비중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IT 기업들은 내수 비중이 43.5%에 불과하면서 해외 수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발 디지털세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해외 수입세는 이 디지털세에 더해져서 이 부담감이 더해지는 한 가지 더 생기는 그런 요인인데요. 최근 유럽연합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여기에다가 페이스북 등을 겨냥해서 같은 미국 IT 공룡 기업들이 유럽에서 큰 이익을 내면서도 세율이 낮은 조세 회피처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디지털세 도입을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로존에서 2021년 초까지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라면서 재촉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디지털세는 얼마가 나올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거의 나올 게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의 이런 법인세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7년 말 세법을 개정해서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요. 바이든 후보는 이를 21%에서 다시 28%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S&P 500 지수 포함 기업들의 평균 실효 법인세율이 2017년 24.37%에서 2019년 17.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해당 지수 포함 기술 기업 중 2019년을 기준으로 실효 법인세율이 높은 것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순인데요. 이들 주요 5대 IT 기업 중 IT 기업 대부분이 세 부담이 줄었었는데 이내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바이든 증세에 대한 충격파가 기술주 주가 급등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여온 뉴욕 증시를 흔들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희소식이 맞물리는 경우에 기술 부문이 아닌 다른 부문인 뉴욕 증시를 이끌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IT 분야는 올해 코로나 사태 동안 이른바 언택트주로 꼽히면서 증시 상승세 가장 압도적으로 이끌었고요.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70% 가까이, 애플은 50% 이상 급등하는 이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인세 인상은 IT 대기업에 대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최근 실물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보고 그간 고전하던 이 원자재, 공업, 금융 부문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간 증시를 주도한 일부 기업들이 바이든 후보의 증세 정책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섹터 로테이션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고요.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주요 IT 기업의 주가가 반드시 하락한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공약한 대로 수조 달러 규모 추가 재정 지출을 단행한다면 법인세 인상 효과를 일부 되돌릴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상원 다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바이든 후보의 증세 공약 실행에 옮기기도 힘들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 IT 기업에 대한 우려감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우려감들이 주가로 반영된다라고 보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럽과 캐나다, 브라질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미리 심사를 진행해서 최종 승인을 앞당기는 롤링 리뷰에 들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국내 관련주 전망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임상시험 중단시켰지만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 규제청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승인을 받아서 임상시험을 재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일본 등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추가 시험이 계획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FDA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파트너가 설계한 다른 백신 시험에서 유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원해서 미국 내 3상 임상시험은 중단이 됐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일, 현지 시간으로 1일 FDA가 요청한 데이터는 그 주에 도착을 했고 그 후 FDA는 이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 백신 개발에서 임상시험 중 이상 반응은 일상적인 일인데요.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작용 이후에 신속하게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WTO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이 롤링 리뷰 절차가 나오고 있는데 이 롤링 리뷰 절차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 초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 대 렘데스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건부 승인할 당시에 적용된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승인 절차를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SK케미칼, 진매트릭스,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AB 프로바이오, 동아ST 등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롤링 리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주가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서 SK바이오 사이언스는 글로벌 제약사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후보 항원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백신 공장인 생산량을 3배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옥스포드대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 특허권을 보유 중인 백시텍 지분 5.39%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대를 포함해서 총 11개가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1,000만 명분 백신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범정부위원회에서 제넥신을 비롯해서 SK바이오 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 3개 기업 백신 임상시험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좀 걱정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간 긴장을 했었는데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을 하면서 동시에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트럼프 대통령 확진 받으면서 이 추석 연휴 동안의 금융시장은 좀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다행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는데, 증시의 휴장에 어떤 좀 덕을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 소식까지 알려지고 어제 우리나라 장을 봤듯이 이런 이슈는 단기적으로 그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대선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코로나 확진에 의한 이 대선의 선거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식시장에 어떤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민주당과 백악관이 어떤 재정 부양책에 대한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좀 이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초당적 합의에 대한 이 공통점을 찾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우리나라 영향을 봤을 땐 개별적인 종목들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에 의한 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의 좀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 또 여기에 이 주치의 성명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렘데시비르 치료를 하기로 했다는 그런 결정이 나와주면서 이 파미셀 같은 렘데시비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어떤 시장 영향보다도 이 개별적인 어떤 종목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이 렘데시비르의 주 원료죠. 이 뉴클리오시드를 생산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꼽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인데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선 11월 3일인데 11월 3일의 대선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마찰이 또 격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변동성에 대한 무게감을 좀 실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단기적인 이런 이슈에 대한 피한 부분은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빅히트엔터의 공모주 청약 첫날이었던 어제 8조 6천억 원 가량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예상보다 기대보다 부진했다라는 평도 나오는데 오늘까지 진행이 되죠. 막판에 이제 자금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볼까요? 네, 우선 그거죠.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일반 공모 청약. 는 이 청약 증거금이 2배 육박하는 그 전에 SK 바이오팜보다 한 2배 정도 육박했죠. 58조 원이 들어왔었는데 이거 이상을 빅히트가 좀 경신할지 부분을 우선 지켜봐야겠는데 하지만 좀 분위기는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우선 SK 바이오팜과 카카오 게임즈가 공모했을 때의 그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현재 화랑 시장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하지만은 또 봤을 때는 어떤 BTS의 힘이 더 크게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오늘 막판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BTS의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좀 위험 부담도 좀 있습니다. 우선 지금 BTS의 빅히트의 매출의 80% 이상이 이 방탄소년단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탄소년단의 이런 의존하는 어떤 사업 구조가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여러 방면에서 매출처가 나와야 이 빅히트의 공모 이후 상장 이후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는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BTS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금 군입대나 여러 가지 우려감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우선 지금 최근에도 국가에서 다중부나 예술인에게 경영 연계 기회를 열어주는 병역법 개정안도 이런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민 정서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갈지 부분을 예상을 하고 좀 주가 빅히트의 어떤 청약이나 이 주가에 대해 접근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만약에 BTS의 어떤 공백이 생길 경우에 이 아티스트의 활동 중단 위험에 대비하는 이런 엔터 업체들의 여러 가지 방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지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팬 상품이죠. MD라고 하는데 이 상품 쪽과 라이선싱 매출, 또 영상 콘텐츠 매출 같은 이 아티스트의 직접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이 간접 참여형 매출 비중을 지속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역시 앨범이나 영상 콘텐츠 사전 제작 같은 이 탄력적으로 아티스트 운용을 다방면으로 하는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숙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행보에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은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엔터 기업들이죠. 이 엔터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이 빅히트 엔터의 성장 때문에 주가에 약간 부담감이 좀 있어서 엔터주에 좀 떨어졌는데 하지만 오히려 좀 빅히트의 성장 부분은 엔터 업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 좋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각각 4%대, 7%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판매량 호조 그리고 점유율 상승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자동차가 최근에 좀 주도주로 많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과 7월 달에 전기차 판매 실적도 좋았었고, 특히 지난 9월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반등세로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7월까지 이 현대 기아차가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중 4번째로 전기차를 많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선 현대 기아차는 올해 7월까지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6만 707대를 팔면서 판매량 기준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수소 전기차의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 현대 기아차는 올해 7월까지 2,879대를 판매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지난 9월에 미국 판매량은 11만 1,437대로 이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내수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판매 부분 동반 상승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76.8%를 차지하는 경트럭, SUV, 미니밴, 또 소형 픽업 트럭 같은 차종에서 현대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GM이나 조요타, 닛산, 미쓰비시 등이 이 어떤 가동 중단 이후에 시장 점유율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상반된 움직임을 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현대 기아차는 신규 SUV 라인업에 이 팰리세이드, 베뉴, 셀토스를 추가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이 경트럭 차종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왔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상승도 좋지만 이 현대모비스나 만도 같은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주가가 완성차 대비해서 상반기 때 부진했는데 이런 격차를 줄이는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 중 하나가 정유업계죠. 상반기 어닝 쇼크에 이어서 하반기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석유 소비량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서 업황의 장기 침체를 걱정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 석유업계, 정유업계 불황의 배경과 반등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지금 이제 상반기 때 굉장히 안 좋았죠. 적자폭이 컸었는데 3분기 때는 이 적자폭보다도 흑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하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코로나19 영향이 큽니다. 항공유와 선박연료 등으로 쓰이는 벙커CU 등의 소비량이 작년 대비 크게 감소했고요. 특히 올해 여름이죠. 장마가 좀 심했었는데 이런 장마와 또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휴가철 드라이빙 시즌 푸드까지 실종되면서 이 석유 제품 판매가 예년 수준을 지금 밑돌고 있습니다. 이 정유사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원유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분기 내내 어떤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9월 말 기준을 봤을 때로 배럴당 0.5달러에 그쳤는데 이 정유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정제 마진이 배럴당 4달러는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제 원가에 못 미치는 셈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국내 정유사의 정제 마진만 따지면은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 국제 유가는 2분기보다 상승했는데 이 코로나19 같은 이 소비 침체로 석유 제품 가격은 올리지 못해서 이 마진이 또 악화되는 부분이 이런 정유업체들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유 4사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이런 기업들, 현대오일뱅크,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우선 연말까지의 실적 부진은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통상 원래 석유 수요가 늘어나는 게 3분기가 3분기인데 3분기 기대 이해로 부진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이제 4분기로 이어지는 부분 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맑은 하늘 속에서 아침 공기가 부쩍 쌀쌀합니다. 서울은 어제에 이어서 아침 기온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진 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낮에는 20도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11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서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단계를 보이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대전 아침 기온 9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춘천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리 숫자를 보이며 쌀쌀하겠고요. 한낮 기온도 2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와 대구 9도로 출발하면서 낮에는 전주 20도, 대구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